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홍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이 그리는 강남의 꿈, 이렇게 잡았어요. 네. 목소리 잘 전달되죠, 이제? 네. 뭔지 아시죠? 어디에 있습니까? 네, 코엑스 앞에, 맞아요. 네, 싸이의 강남 스타일. 이게 세계적으로 이제 강남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널리 알려진 데에는 아마 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가 기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차원에서도 강남 하면 이제 많이 좀 입에 익숙해지는 지명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 싸이의 이 강남 스타일 동상을 만들어 놨고요. 조형물을.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강남의 상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벌써 이거 꽤 오래됐잖아요. 그죠? 벌써. 이제 강남이 또 수시로 우리가 또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싸이의 이 강남 스타일이 강남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죠. 한 부분이죠, 또. 예. 자, 코엑스 근처에 지금 큰 변화가 또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이 조감도인데, 이 조감도 전체의 개발의 명칭을 라이트워크라고 그래서 빛과 함께 걷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이 GBC 건물 이미 이제 착공을 해서 공사를 시작을 했고요. 가운데 녹색빛으로 있는 저 영동대로가 이제 지하 7층까지 곧 공사를 시작을 할 거고, 이 녹색빛으로 쫙 물든 큰 공원이 될 겁니다. 그죠? 예. 이것이 이제 조감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이제 밑으로는 사통팔달의 이 교통수단들이 다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KTX, GTX, 그 다음에 하남 위례선 이런 경전철까지 다 연결들이 되고, 저 광장을 표면을 광장으로 만들면서 이 버스나 이런 교통수단들을 지하로 다 뺍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환승통로, 환승정류장이 만들어지고, 또 쇼핑몰이나 문화센터나 각종 주민 편의시설들이 이제 지하에 도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변모로 이제 곧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될 건데, 이렇게 되면 이 코엑스 일대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글로벌한 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거죠. 서울시만 하더라도 크게 4개의 도심이 지금 계획이 돼 있거든요. 옛날에는 부심이라고 그랬는데, 이젠 도심 대우를 해요. 그러니까 동등한 도심이 서울에 4군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볼 때도 강남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름이 알려지고 중심이 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서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가을에 했던 그 강남 페스티벌 할 때도 이 큰 우리 SM 앞에 큰 광고판 있잖아요. 이게 세계적인 명물이 이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 지금 요새 가면은 거기 저 큰 파도가 치고 있는 거 보셨습니까? 예, 그 엄청난 예술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단순 상업 광고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세계적으로도 지금 막 SNS를 타고 알려지고 그러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 표시, 광고 표시 자유 지역으로 이게 규정이 돼 갖고, 마치 그 뉴욕의 타임스퀘어 같은 이런 식의 명물로 장소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또 그 위에는 큰 광장이, 녹색 공원이 만들어져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도 되고, 큰 모임의 장소도 되고 할 겁니다. 이렇게 강남이 이제 또 미래를 향해서 변화해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참 보기 좋고 또 우리에게 꿈을 안겨주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강남의 꿈이 완성될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예. 이게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이에 강남 스타일이 불과 몇 년이 지나서 지금 GTS나 이런 새로운 또 우리 청년들의 문화로서 세계적으로 더 풍부해지고 알려지고 있듯이, 우리 강남은 하루하루 이제 새롭게 변모해 가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 새로운 꿈들을 키워가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한마디로 하드웨어적인 미래의 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강남에서 또 생각해 봐야 될 점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하는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어디 같아요? 예, 맞아요. 아파트 단지 가운데에 있는 소공원에서 예술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연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공연장에 사람들을 모이게 못하니까 이렇게 찾아가는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들 스스로 이름을 발코니 공연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갖고 자기들은 요 소공원에 하면 다 창문 열고 아파트에서 음악을 감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코로나 시대에 바뀐 새로운 지혜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고 하지만 음악이나 친구를 사귀거나 이웃과 함께 지내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국리들을 하고 또 시도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러한 모습의 하나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있어서는 어떻게 우리의 삶들을 이어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모임의 방법도 그렇게 바꿔나가고 있고, 하지만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점, 그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정과 정보가 흐르는 이것을 멈출 수는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방법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죠. 또 사실은 요즘 아이들 굉장히 똑똑하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누리고 지적 능력도 높아지고 재능도 많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가슴 한 곳에는 외로움이 있고 고독이 있잖아요. 외딴 섰도록 고립돼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아이들도 하나밖에 안 낳고 그러니까 자랄 때도 형제끼리 좀 싸우고 받고 이렇게 부딪히고 해가면서 자라야지 남 소중한 것도 알고 또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키워지고 하는데, 요즘은 너무 오냐오냐 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적으로 머리는 비대하게 잘 컸지만 또 영양 상태도 좋고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쉽게 좌절한다든가 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웃에 대한 배려라든가 친구와 같이 어울린다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위해서, 따뜻한 사회를 위해서는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이 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아까 GTC 건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좋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는 게 바로 마을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스스로 많이 느끼시겠지만 이 홀로 사는 노인들이 숫자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도 심각해요. 사실은 이제 우리 인구 중에 이 고독한 노인들의 인구가, 은퇴한 이후의 인구가 이제 4분의 1로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양의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날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사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도 전통적인 복지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지역사회 안에서 같이 어울려가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커뮤니티 케어가 요즘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 공동체를 한다는 것은 이런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토대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이 통계를 좀 보시면, 이건 복잡하니까 좀 건너뛰죠.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고독한 문제라든가 또는 노인의 복지 문제라든가 또 이웃과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시민들 속에서, 살아가는 시민들 속에서 문화와 인식을 좀 바꿔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속에 정말 각자 도생의 그러한 경쟁 문화만 있느냐? 그것은 아니다. 우리 본성 속에서는 이미 타인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문화와 의식들이 숨쉬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잘 억제돼서 밖으로 표현되지 않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너무 그동안 하나를 위해서 오로지 경제의 개발과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이것을 지난 50년을 우리가 쭉 추구해오면서 서로 경쟁사회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본성 속에 원래 남아있었던 서로 돕고 살아가는, 타인의 불행을 지나치지 않는 이런 우리의 본성들이 그동안 억눌려져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물질적으로는 행복해졌잖아요. 많이 이렇게 했단 말이죠. 우리 특히 강남에 사는 우리들은 그런 면에서 많은 혜택과 이 뭐라 그래 성취를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타인의 불행을 지나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이런 시민 문화를 만드는 것이 이제 보다 행복을 위해서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한 아파트에 있어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런 게 있었어요. 12층에 이사 왔어요. 라는, 이런 한 아이가 새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 왔는데, 근데 이 아이가 크레파스로 그림을 예쁘게 그려갖고, 아파트에 올라가는 그 엘리베이터에다가 벽보를 붙였어요. 12층에 이사 왔어요. 이런, 저는 자기소개를 합니다. 입심세고 멋진 아빠랑 예쁜 엄마와 착하고 깜찍한 준이, 귀여운 여동생 지민, 저희는 12월 16일 날 이사 왔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206호 사는 준이 올림. 맞춤법도 다 맞진 않죠. 아직 아이가 귀엽게 써서 붙이셨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 요즘은 사실 그렇잖아요. 뭐 여기는 이제 복도식 아파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웃 간에 사실은 이렇게 인사를 잘 안 하고 지내시거든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관심 평소에 없었는데 이 아이가 그린 이 벽보를 보고서 맨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었는데 시간이 좀 흐르니까 이제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포스트잇에다가 글을 써서 어떤 분이 용기 있게 붙였어요. 준이야, 이사 와서 반가워. 앞으로 보면 인사하고 지내자. 항상 웃는 얼굴로 605호.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서 또 다른 주민이 또 포스트잇에다가 써서 붙인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께서 우리 통로에 큰 선물을 주셨구나. 하하. 모두가 행복해하니. 떡 잘 먹고 반갑다. 406호 아줌마가. 아마 준이 엄마가 떡을 해서 이웃에 돌렸던 것 같아요. 요즘은 좀 보기 드문 풍습이긴 하지만 이 준이 엄마는 옛날에 그렇게 살던 풍습을 잊지 않고 떡을 해서 돌렸던 거죠. 이게 매개가 돼서 이렇게 주민들이 인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처럼 이 아이가 그린 그림 주위로 포스트잇이 빽빽하게 붙으면서 이웃 간에 인사하는 그런 아파트가 시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후에는 아이들을 어디 갈 때 아이들을 뭐 잠깐 맡기고 할 때도 이웃에게 이제 인사하고 맡길 수 있는 이런 아파트로 변모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마을 공동체 시작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창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잊고 지냈던 이웃들과 인사하고 서로 따뜻한 이런 정을 나누고 하는 거. 바로 그게 마을 공동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마을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서로 모여서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서로 필요한 것들. 우선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 높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먹거리, 믿을 만한 먹거리를 공동 구매를 한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조금 더 발전한 데에는 체계적으로 생활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서 구매 시스템들을 산지하고 직송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이죠. 또 아이들 키우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이들을 요즘 특히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보내고 했었는데 마을에서 서로 관심 갖고 공동 육아를 하거나 또는 아이들 작은 도서관 같은 활동을 통해서 좋은 책들을 같이 읽히고 하는 이런 활동들도 하는 게 다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은퇴를 요새는 일찍들 하시고 나면 사실은 일할 의욕들도 많고 할 수 있는 능력들도 많으신데 이 경쟁 시스템 하에서는 사실은 그런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AI가 이제 다 또 대체를 해버리고 이런 시대가 되니까 꼭 높은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일거리들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게 대부분 지역사회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노케어도 있거든요, 요즘은. 조금 더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젊은 노인들께서 도움을 주시는 이런 일자리라든가 또 지역의 환경 보존을 위한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가 또 교육 봉사와 같은 그런 분야에서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영역에서 삶과 관련된 영역의 일자리들을
보람을 드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활동들도 크게 보면 마을 공동체 활동하고 다 연관되고, 마을 공동체가 풍부해져야지 이런 일자들이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함께 소식을 나누는 정보 활동들, 같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또는 SNS에서 활동을 한다든가, 또 어디를 보니까 이제 우리 그 소식지를 만들어서 마을 신문을 만들어서 또 활동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즐기는 거, 축제라든가 문화 활동,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마을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영역에 걸쳐서 또 생애에 걸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욕구와 과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마을 공동체 활동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이웃알기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이셨어요. 그래서 이 구청 룹인데 여기서 각기 자신의 활동들을 다른 분들한테 소개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 하니까 참 좋아졌다, 건강해지셨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거 중에서 새로운 이웃을 알게 됐다, 이제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활동의 모습들이 참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기념사진도 찍고, 이 자리에는 뭐 구청장님도 참여하셔서 같이 감동하시고 또 같이 나누고, 이런 게 참 좋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는 마을 공동체의 여러 활동들의 모습들이고 서로 교류하는 모습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풍요와 번영의 땅 강남. 우리는 그렇지만 이게 다 행복일까? 우리는 끊어진 관계, 외로운 개인, 위험한 세상에 아무런 안전망 없이 내던져서 각자 도생의 차가운 사회에서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이제 고독의 문제도 있고, 노인들의 외로움의 문제, 복지의 문제, 문화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좋은 이웃들과 서로 도와서 함께 해결해 나가는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은 거창한 것, 또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갖고 있는 좋은 뜻과 여러분들처럼 그런 열정과 또 각자 갖고 있는 재능들, 강남은 다행히도 재능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분들은 지식과 교양이 풍부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도 많이 갖고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예술적인 재능이라든가 또 인간 관계망이 풍부하셔갖고 많은 자원을 끌어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강남이 갖고 있는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혼자 썩힐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모임들을 만들고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좋은 일을 위해서 서로 연결하고 쓰면 그것이 강남이 저는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지리산에 살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인문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주신 얘기 중에 하나를 가져왔어요. 논어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빈이라 부이호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가난하지만 즐겁고 부자지만 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오늘 현대에 맞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당당한 빈자가 되자, 나누기 좋아하는 부자가 되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물질적인 행복만이 최고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빈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절대적으로 빈곤해서 라면 또 다른 문제겠지만, 어느 정도 그걸 해결하는 조건 속에서는 이제 정신 문화적인 행복, 이런 것을 위해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여러 모임들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위한 어떤 조건과 환경을 이제 이런 공공자치단체나 지방정부나 이런 데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한 거고, 부의홀에 특히 강남에 있어서는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 부자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예를 좋아해야 된다. 그 예는 허례허식의 예가 아니라 예의 염치의 예라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도리,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예의, 이런 거. 그래서 당당히 풀어놓고 자신이 가진 걸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부자가 되는 것이 정말 오늘날 필요하지 않을까. 강남에게 그게 딱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강남에서 얘기하고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지하고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강남과 민선 7기 들었으면서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품격 있는 시민이 되자.
바로 저는 이런 것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가치, 새로운 시민의 문화, 그것이 바로 지금 강남에서 얘기하는 미미위 강남이라고 요즘 이제 강남의 이미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새로 만들고 아까 말한 글로벌한 도시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 강남이 자신의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어떻게 알릴 것이냐, 또 강남에 사는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어떤 문화로 우리를 각인할 것인가, 이제 여기에서 미미위 강남이라고 하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 있어요. 이 미미위 강남은 그런 뜻이죠. 뭐라고 한글로 얘기하고 있죠? 나, 너, 우리.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사람들은 개인적 자부심들이 상당히 강한 분들이 많이 사세요. 또 그만큼 자기 성취를 많이 하셨고 했지만 정말 진정한 행복과 자기 성취를 위해서는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결국은 사람 혼자 고립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인간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내 안에 너가 있다는 것에 대한 자각과 깨달음이 진정한 자아 성찰로 나아가고 행복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미위는 나, 너, 우리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새로운 우리의 비전,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미미위 강남이라고 하는 이런 표식 속에 우리의 그 지향점들을 담아보려고 미미위 강남이라는 걸 새로 브랜드로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활동, 그것이 저는 이 미미위 강남을 만들어가는 가장 풍부한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동안 소원했던 이웃과 서로 만나서 같이 원하는 것들을 모색을 해보고 활동을 하고 그것의 품들을 더 넓혀나가고 그래서 연결하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마을 공동체 활동의 추구하는 꿈이고 그것이 바로 강남이 이루고자 하는 새로운 품격 있는 강남의 토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활동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활동이고 또 새로운 비전들을 만들어 나가는 토대가 되는 활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는 좀 마칠까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